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3급 집단 상담의 기초 강의를 맡은 차정란 교수입니다. 저는 꿈꾸는 나무 평생교육원 강사로 있으며 인천교육청 학습상담사로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3급 집단 상담의 기초는 1. 집단 상담의 개론, 2. 집단 상담의 실제, 3. 청소년 집단 상담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강 집단상담의 개요로 1. 집단상담이란 무엇인지, 집단상담의 정의, 2. 집단상담의 목적과 목표, 3. 집단상담의 특징, 4. 집단상담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1. 집단상담의 개요, 집단상담의 정의.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들을 집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을 집단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다수이긴 하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조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단은 일반적으로 같은 시공간 안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무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집단 상담은 같은 시간과 공간에 머물면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상담 활동입니다. 집단 상담은 학자들과 이론에 따라 강조하는 측면과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도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므로 간단하게 정의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본 강의에서는 집단 상담의 정의를 타인과의 교류가 가능한 비교적 건강한 정상인을 대상으로 상호 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교류를 통해 자신에 대한 탐색, 이해, 개방, 수용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지향하는 상담 경험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몇몇 대표학자의 집단 상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가즈더, 덩컨 앤 메도우즈는 1967년 의식적 사고와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허용적, 현실지향적, 카타르시스, 상호신뢰, 보살핌, 이해, 수용, 지지 같은 치료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역동적 상호교류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올즈는 1977년 내담자의 염려 또는 고민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 바람직한 새로운 행동 탐색,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기술 연습, 새로운 행동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이영득 교수는 1979년 적은 수의 비교적 정상인들이 한두 사람의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집단 혹은 상호관계성의 역할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고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혹은 높은 수준의 개인의 성장 발달 및 인간관계 발달에 능력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동적 대인관계의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한젠, 워너 앤 스미스는 1980년 한 상담자와 대표와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주기 위해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탐색하는 다수의 집단원들을 포함하는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장호 김정희 교수는 1992년 생활가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된 상담자의 지도와 동료들과의 역동적인 상호교류를 통해서 각자의 감정, 태도, 생각 및 행동 양식 등을 탐색, 이해하고 보다 성숙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해니 앤 립소는 2001년 내담자들이 개인 혹은 집단 참여자로서 자각 수준을 높이고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며 집단 내에서 변화와 관련된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깁슨 앤 미첼은 2002년에 일상적인 조정 과정 혹은 한 집단 장면에서 제공하는 발달상의 체험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글래딩은 2003년 특정 집단원 혹은 주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모든 집단원들과 집단 과정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 시스템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학자들이 강조하는 측면에 따라 집단 상담의 정의에는 차이가 있지만 국내외 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집단 상담의 대상, 과정, 기능, 목적 등을 중심으로 집단 상담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집단 상담의 대상, 집단화는 심각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지 않은 개인으로 자신에 대한 탐색과 이해가 가능하고 정신병리적 징후가 없어야 합니다. 또 집단원은 집단 상담자나 다른 집단원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하므로 심각한 수준의 치료가 필요한 개인보다는 성장과 발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단원은 다른 사회적 집단과 달리 집단 상담이라는 장면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노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자신의 변화를 위해 훈련하고 연습하는 장으로 집단 상담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교적 정상 범위의 적응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된 대상 문제는 개인의 정상적인 발달 가업의 문제들, 그리고 정상인의 태도와 변화, 행동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전문가로서의 상담자를 보면은 집단 상담자는 개인 상담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이 있어야 하며 성격 역동에 관한 광범위한 이해, 그리고 집단 역동에 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형성 능력, 그리고 훈련받은 전문가입니다. 여기서 집단 역동이란 집단원 상호 간 그리고 집단 상담자와 집단원 사이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 및 상호관계를 의미합니다. 집단 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단 상담은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의해 개인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집단 상담의 목표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그 집단만의 고유한 분위기가 형성되며 집단 상담자와 집단원끼리의 응집력이 발달해 나갑니다. 집단 상담이 형성되어 진행되는 그 과정 자체가 집단원들에게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자극제가 되며 상호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집단 상담의 과정이 치료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집단 상담의 목적은 집단 상담은 바람직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개인의 내면을 탐색하거나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집단원들은 집단 내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을 탐색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집단원들은 다른 곳에서 하기 힘든 자기의 이해와 자기 탐색 등의 개인적인 성장 경험을 하게 됩니다. 6. 집단 상담의 기능은 집단원은 적극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서 함께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수용, 이해, 상호 존경, 지지, 경험 등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집단의 공동 목표를 달성을 통해서 성취감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집단원의 자기 탐색과 이해, 나아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집단원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집단 상담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단 상담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명확한 집단 상담의 정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집단 상담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집단 상담은 다른 집단원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탐색이 가능해야 하므로 정신병리적 징후가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은 집단원, 집단원과 집단원 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교류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의 연속으로 이러한 교류의 과정을 통해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요약하여 집단 상담의 정의를 내린다면 처음 우리 집단 상담의 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타인과의 교류가 가능한 비교적 건강한 정상인을 대상으로 상호 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교류를 통해 자신에 대한 탐색, 이해, 개방, 수용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지향하는 상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집단 상담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하는 본능적인 행동에도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행동에도 목적이 있는 것처럼 집단 상담 역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목적은 집단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가깝고 목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세부적으로 해야 할 내용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목적은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집단 상담의 목적은 사람들이 집단 상담을 하는 목적은 대체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를 알아차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좀 더 깊이 있게 탐색하고 통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때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타인과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 역시 집단 상담의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 상담은 여러 명이 함께 모여 나누는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성장하기 위한 교육적, 발달적 경험이므로 학습 단계처럼 하나씩 단계별로 알아차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강한 상태에 있는 집단원들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 치유와 극복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알아차리게 되고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집단 상담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측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 장면에서 문제 해결,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혹은 한층 높은 수준의 개인의 성장, 집단원들의 삶의 질 향상, 집단원의 변화 가능성 탐색, 변화와 관련된 것을 집단 내에서 연습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집단 상담의 목표. 집단 상담을 실시하기 전에 목표를 정하는 일은 집단 상담의 효과와 그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집단 상담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으며 집단 상담자나 집단원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집단 상담이 변화나 성장을 가지고 왔다면 어떤 성과와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됩니다.
집단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집단 상담의 목적을 중심으로 설정되며 집단 전체가 달성해야 될 목표와 집단원 개인들이 달성해야 될 목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 형성과 자신에 대한 지식 습득 및 정체성 확립, 그리고 집단원에게 집단의 특성과 목적 내용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기, 인간의 욕구나 문제들의 공통성과 보편성을 인식하기, 자기 수용, 자신감, 자기 존중감 증진 및 자신에 대한 시각을 개선하기, 정상적인 발달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 발견하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주도성, 자율성, 책임감 증진하기,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자각과 지혜로운 결정 능력 증진하기, 집단 상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효과적인 사회적 기술 학습하기, 타인의 욕구와 감정에 대한 민감성 증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염려를 바탕으로 한 직면기술 습득하기,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 습득, 가치관의 명료와 가치관의 수정 여부 및 수정 방식 결정입니다.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표는 집단원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집단원의 목표는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집단원들의 개인 목표는 크게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자기 개방,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자기 개방, 그리고 자기 주장, 또 자기 평가, 자기 도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라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 것. 자신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타인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기 수용은 이해한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수용은 타인과 환경에 대한 수용으로 확대될 수 있는 큰 시작점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수용이 이루어지면 자기 개방이 이루어지는데 자기 개방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통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것. 자기 개방이 이루어지면은 집단원들 사이에 이해 폭이 넓어져 신뢰감 형성과 새로운 대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나타내는 학습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평가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의미 있는 기준에 비추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자기 도전은 새롭게 학습된 행동이나 사고, 감정 등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집단 상담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엄마와 아빠 중 어느 사람이 좋은가와 같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내담자의 특성과 내담자가 경험하는 문제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상담적 접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단 상담의 특징을 개인 상담과 비교해서 살펴보고 집단 상담가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 개인 상담에 비해서 집단 상담은 여러 사람이 함께 상담에 참여하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바람직한 태도나 행동,
의사표현 등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은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단원과의 상호작용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단 상담의 진행 과정 중에 일어나는 문제나 역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은 집단 상담 그 자체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을 참여 대상, 상담자의 역할, 관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집단 상담은 참여 대상이 사회적 기술 습득이 필요한 집단원, 타인의 이해나 지지가 필요한 집단원, 타인과 자신의 관계에 관심이나 조언이 필요한 집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상담은 위급한 문제를 경험하는 내담자, 불안이나 강박, 공포 등 행동이나 태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내담자, 자신에 대한 탐색, 통찰이 극히 제한된 내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의 초점은 집단 상담은 집단원과의 관계, 응집력을 중요시하고요. 개인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개인의 심리적 문제나 행동을 상담의 초점으로 삼고 있죠. 상담자의 역할은 집단 상담에서는 집단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집단원들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러나 개인 상담에서는 물론 정보 제공도 해주지만 의사결정 훈련, 장애를 극복하고자 도와주는 것에 상담자의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와의 관계는 집단 상담에서는 집단 상담자와 집단원의 복합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개인 상담에서는 1대1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활동은 집단 상담에서는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용, 그리고 새로운 행동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담은 개인의 문제를 탐색하는 데 상담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모든 대상과 상황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집단 상담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 번의 집단 상담을 통해서 여러 명의 집단원을 만날 수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여러 사람이 상담 장면에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자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집단원들과 일대 다수의 주고받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수집과 사회적 경험, 사회적 기술 훈련과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경험적 측면에서는 집단원들을 통해서 다른 집단원들을 통해 다양한 현실적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집단 상담은 현실을 반영하므로 집단 상담 안에서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단원은 타인과의 동질감, 자신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위로, 그리고 자신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 자신의 문제에 대한 안도감 등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와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집단 상담은 대화 참여를 집단원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부담이 적습니다. 개인 상담이 내담자를 중심으로 하여 상담자와 내담자 두 사람이 1시간가량 동안 온전히 그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에 비해 집단 상담에서는 아직 마음이 개방되지 않았거나 자신이 바라보기 힘든 문제나 이야기를 다룰 때 집단원 스스로 자신의 심리적인 개방 정도에 따라서 집단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반대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며 물러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집단 상담은 그 과정 동안
다양한 문제를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할 수 있어 실천적입니다. 집단 상담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가진 집단원들이 모여 있으므로 외부에서 연습하기 어려운 대인관계 기술이나 대화의 기법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집단 상담은 상담 장면과 현실 문제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집단 상담은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노출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상담에 참여한 경험과 집단 상담 과정 중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는 자신의 문제나 현실의 상황 등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에 참여해 본 집단원들은 상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신의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를 가질 수 있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 상담은 집단 상담자나 집단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집단 상담 역시 동전의 양면처럼 상담적인 접근으로서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집단 상담은 경제적인 대신에 개인의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보다는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를 다루게 되어 개인에 대한 심층적 접근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적 측면에서는 집단원들이 집단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집단 상담 그 자체를 즐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단 상담 과정 자체를 즐기는 집단원들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지 못한 채 집단 상담을 사람에 대해 관찰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거나 집단 상담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여러 집단을 경험하면서 집단 상담의 경험을 암용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개인의 탐색과 성장보다는 집단 상담자나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집단 상담은 집단원이 다른 집단원들로 하여금 대화에 참여하라는 압력과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집단원은 집단 상담을 잘 경험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분명하게 잘 정리하는 것을 본 집단원이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나는 이것도 못하는구나 하는 패배감과 실패감을 갖게 될 경우 집단 상담은 그 집단원에게 치료와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아픔과 실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천적 측면에서 집단 상담은 다양한 개성을 가진 여러 명의 집단원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개인 상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는 대신 그것이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능적 측면에서 집단 상담은 개인 상담으로 이끄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만 모든 집단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단원 중에서 지나치게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의심이 많은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집단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단 상담에 적합하지 않은 집단원이 포함된 집단 상담의 경우 집단 전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친밀감이 생긴다. 그리고 대리학습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경험. 그리고 현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새롭게 터득한 사회기술과 행동을 연습하는 장이다. 소속감, 연대감, 유대감 및 동료의식과 협동심 발전의 기회가 된다. 새로운 대인관계를 비롯한 여러 경험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단점은 개인 상담에 비해서 개인의 문제를 깊게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현실 도피의 기회 제공이 우려된다.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집단의 압력이 오히려 집단에 대한 저항감을 야기할 수 있다. 비밀 보장이 철저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법적 문제가 야기된다. 집단 상담자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집단 상담자의 특정한 지도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집단원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훈련받지 않은 기법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집단 상담의 유형을 구조와 형태에 따라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은 구조화의 정도에 따라서 구조화 집단과 비구조화 집단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리고 진행 중 개방 여부에 따라서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의 연속성으로 구분해 보면 집중 집단과 분산 집단으로 나눌 수 있고, 인구 통계학적 배경으로 봤을 때 동질 집단과 그 다음에 이질 집단, 그리고 참여 동기에 따라서 자발적 집단이냐 비자발적 집단이냐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 집단은 어떤 특정 목표나 주제를 위해 진행되는 집단 상담으로 집단 상담자가 집단의 목표, 과정, 내용, 절차, 활동 방법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구성해 두고 주도적으로 집단을 이끌어가는 형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비구조화 집단은 집단 상담의 목표는 설정되어 있지만 집단의 과정, 내용과 활동 방법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원들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집단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조화 집단은 매 회기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회기별 활동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반해서 비구조화 집단에서는 회기별 활동이 구체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구조화 집단의 이런 특징은 집단원들에게 애매모호함과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단 상담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구조화 상담을 먼저 경험하게 한 후 비구조화 집단 상담을 경험하게 하거나 비구조화 집단 상담을 경험하기 전에 비구조화 집단의 특성, 집단 규범, 그리고 목표 등에 대해 교육한 후에 비구조화 집단을 진행합니다. 진행 중 개방 여부에 따른 분류인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개방 집단은 이미 집단 상담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집단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집단원을 받아들이는 집단 형태를 말합니다. 개방 집단은 생소한 집단원들의 참여로 좀 더 다양한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집단원이 합류하거나 떠날 경우 집단 상담 첫 해부터 형성해 두었던 집단의 응집력, 의사소통, 각 집단원들이 나눈 이야기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단 상담자는 물론이고 집단원들끼리 개방 집단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지니고 있어야 개방 집단의 단점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쇄 집단은 집단 상담이 시작될 때
참여했던 사람들끼리만 끝까지 운영되는 집단으로 중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집단원이 생기더라도 새로운 집단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단 상담을 그대로 유지하는 집단의 형태입니다. 시간적 연속성에 따른 분류인 집중 집단과 분산 집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중 집단은 일정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집단 상담을 실시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동사섭 집단 상담이나 아리랑풀이처럼 3박 4일이나 5박 6일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집단 상담을 경험하는 형태입니다. 분산 집단은 주 1회 정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미리 계획된 전체 회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집단을 실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인구 통계학적 배경으로 구분한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을 보면은 인구 통계학적 배경이라는 것은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속성, 즉 나이, 성별, 전공, 사정 경험 등입니다. 이런 공통된 경험의 유무는 집단원의 개방 정도, 공감 수준, 집단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에 대한 관심 수준, 학습 내용의 다양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상담에서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서로 공통된 특질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우리는 동질 집단이라고 합니다. 동질 집단은 고등학생들의 학습 관련 집단, 학교 폭력 피해자의 자존감 향상 집단 등을 예로 들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험을 가진 집단원들은 집단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쉽게 공개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질 집단은 참여 동기, 학력, 연령, 사전 집단, 경험 유무, 개인적, 경험적 배경 등이 서로 다른 집단원끼리 구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이질 집단이라고 해서 동질 집단에 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이라면 성별이나 연령, 경험이 서로 다른 집단원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단 상담자는 집단 상담을 계획할 때 집단 상담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할지 충분히 숙고해야 하겠죠. 참여 동기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자발적 집단과 비자발적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적 집단은 집단 상담에 대한 안내나 홍보 등을 통해 본인이 참여하기를 스스로 희망하고 결정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비자발적 집단은 자신의 생각이나 동기 없이 의무적으로 또는 타인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예를 들면 보호관찰, 명령 등으로 자신의 의지나 동기와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집단에 참여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유형에서 두 번째, 집단의 기능에 따른 분류인데요. 집단은 무엇을 과제와 목표로 정하였는가? 집단을 통해서 집단원들이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가? 집단이 집단원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등의 기준에 따라서 몇 가지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교육 집단과 가업 집단, 성장 집단, 그리고 상담 집단, 치료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교육 집단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입니다. 교육 집단의 일반적인 절차는 먼저 상담자가 강의나 발표 형식으로 집단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다음에 발표 내용과 정보 및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각자의 소감을 나누면서 주제와 관련된 토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 집단을 진행하는 집단 상담자는 집단원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육자와 촉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상담자는 집단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호작용을 촉진시킵니다. 교육 집단의 주 호소 문제는 개인 생활이라 할 수 있고 목적은 정보 제공, 그리고 건강한 생활 태도, 접근 방법은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형태는 구조화 집단이 잘 맞겠죠. 그리고 기간은 단기간. 그리고 상담자는 주로 교사나 상담자가 되고요. 부가활동으로는 과제를 내주죠. 독서나 계획 수립 등. 자, 가업 집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업 집단은 집단원들에게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집단으로 과제 해결 집단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집단은 주어진 과제에 대한 토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성취해야 할 가업에 초점을 맞추어집니다. 가업 집단에서 집단 상담자의 역할은 집단원들이 가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집단원들이 협의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집단원의 논의가 주제나 가업에서 벗어나거나 집단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 집단 상담자는 즉시 개입해서 집단이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성장 집단을 살펴보면은 성장 집단원은 집단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려는 동기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집단원들은 다양한 집단 활동, 체험을 원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거나 자신의 잠재력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성장과 발달을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 상담자는 주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집중적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집단 상담에서는 주로 발달상의 문제, 즉 집단원들이 삶에서 겪는 개인적인 관심사와 문제 및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장 집단에 참여하는 집단원들은 또한 자신과 다른 구성원들의 지각을 비교하여 어떤 정보가 자신에게 적합한지를 선별하여서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 집단은 집단의 방향을 구성원들이 직접 결정하는 집단에서부터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집단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러한 성장 집단을 예로 들면 찬만남 집단이나 자기성장 집단, 감수성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상담 집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상담과 마찬가지로 집단에 참여하는 집단원들의 대인관계 문제, 자기이해 증진, 부적응 행동의 극복 등을 도와주는 상담 집단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담 집단은 대략 4명에서 12명 정도의 집단원으로 구성되는 소집단 경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집단원의 사고와 감정, 행동을 강조하여 대인관계와 문제 해결 전략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성장, 발달, 문제 예방, 자기 자각 또는 의식 증진, 적응 기술 개방 등을 목표로 하며 과거의 문제나 관계의 역동보다는 현재의 생활, 느낌, 사고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발달 가업이나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탐색하는데 관련된 문제가 많고 비교적 잘 기능하는 집단원들에 의해 집단의 초점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치료 집단을 보겠습니다. 치료 집단은 집단 상담을 통해서 치료의 목표, 상담자의 역할, 개입 전략, 심리 과정에 의존해서 집단원들의 변화를 꾀한다는 점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담 집단과 공통점이 많지만 집단원들이 우울, 분노, 불안, 공포 등 심각한 정도의 정서 행동 문제나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집단 상담자도 심리치료에 대한 지식과 임상 경험을 고루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 집단은 정신장애, 성격장애 등 주로 임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집단을 의미하며 정신의학적 배경이나 임상심리학적 배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집단을 이끌게 됩니다. 치료 집단의 주된 목적은 병리적인 증상의 제거 및 완화를 위한 정신장애 치료, 그리고 심리치료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회공포증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집단, 그리고 우울증 치료를 위한 환자 집단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거를 정리해 보면은 제1강에서는 집단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내렸고요. 두 번째, 집단 상담의 목적과 목표. 3.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4. 집단 상담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5. 집단 상담의 유형으로 구조와 형태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집단의 기능에 따라서 분류해 봤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목표를 세우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부하시는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